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랑 이제 동아시아사의 마지막 단원이죠. 우리가 4, 5단원은 처음에 시작할 때 했으니까 네, 마지막 단원이 이제 3단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가려고 하는데요. 3단원은 총 8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요 시기를 조선 후기라고 보면 되겠고요. 중국으로 따지면은 명에서 청으로 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때 드디어 에도 막부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는 시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8시간에 걸쳐서 한번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 여러분들 잘 한번 따라와서 마지막 동아시아에서 마지막 단원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이랑 볼 거는 이제 그 동아시아에서 이 3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와 관련된 임진왜란과 임진왜란이죠? 네, 임진왜란과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라는 두 가지의 전쟁이 펼쳐지는데 이 전쟁 전의 상황을 가지고 이제 이번 차시에서 1차시에서 볼 텐데 첫 번째로 볼 거는 명나라 중국의 상황입니다. 중국의 상황에서 내우외환 안쪽의 근심과 바깥쪽의 환란이라는 건데요. 바깥쪽에서 어떤 외침이 있었는지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어떤 개혁을 했는지 요 배경이 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몽골이 침략을 하거나 왜구가 약탈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기 그래서 요거를 북로와 남외라고 하는 북로 남외의 상황인데요. 아래 선생님이 표로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토목표의 변이라는 상황과 그 다음에 베이징을 포위당하는 경술의 변이라는 이제 몽골의 침입 북로가 있었고요. 외구 같은 경우에는 무역 통제, 우리 그 가만 무역 같은 것들 이야기했을 때 명나라가 무역을 통제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을 품은 외구가 약탈을 자행하는 닝보의 난 같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토목보의 변 같은 경우에는 황제가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었고요. 경술의 변 같은 경우에는 수도였던 베이징이 포위당하는 사건 등등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환관, 우리나라로 따지면 내시가 이제 환관인데요. 환관 세력이 득세하면서 정치가 부패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약간 내우 안쪽에서도 문제, 외환 바깥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명나라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나라의 이 상황을 뿌리치고 일어나기 위해서 등장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장거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장거정이 명나라의 관료로서 이제 관리들에게 엄격한 평가라든지 토지를 조사하거나 일조편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세금을 원래 쌀로 냈는데 은으로 수납하는, 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하면서 재정이 잠깐 호전이 되었지만 장거정이 죽고 난 다음에 관료들과 신사들의 불만 그리고 환관 세력들이 전횡을 펼치면서 오히려 정치적인 혼란이 더 심화되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아래 사려 보시면은요, 여기 외관은 3년 6년마다 국가 평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런 것들 잘 읽어보시면서 관료들에게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서 명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키고자 했던 장거정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조선에서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조선은 그 전에 있었던 뭐 사화, 훈구와 사림의 그 대립 있었다가 사림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됩니다. 사림이 집권을 하면서 우리 동인서인하는 붕당이 형성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사림 집권 이후에 대내적 상황으로서는 국내에서는 붕당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그러면서 그리고 대지주가 발생하면서 군 복무하는 인원이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게 됩니다. 세금도 반면에 조금씩 거두니까 오히려 수입이 감소했다. 즉 그러면서 농민에게 부과하던 군역 대신에 아예 세금을 분포를 받아서 군인을 고용하는 반군 수포제가 성행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실제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군인은 태없이 부족한 현상을 펼쳐지게 됩니다. 즉 200년간의 약간 오랜 기간의 평화 상태가 지속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국방력에 대한 회의가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외적으로는요, 사대교린 우리 지난 시간 2단원에서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는 삼포를 중심으로 교역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삼포회란이 발생하는 일본이 그 남외 명나라에도 약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약탈 같은 것들을 벌이게 되더라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아래 사료는 그 군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제 일본에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전국을 통일을 합니다. 그 전까지 있었던 막부는 바로 부로마치 막부였습니다. 근데 이 막부가 세력이 약해지자 각지에 있던 지방에 있던 각각의 다이묘들이 패권을 노리면서 상징하는 센코쿠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나라를 그 다이묘들 중에서 가장 세력이 막강한 그 다이묘가 바로 이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인데요. 포르투갈에서 조총을 받아오면서 이 조총을 이용한 전술을 활용해서 통일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근데 이 오다 노부나가가 성격이 굉장히 급한 나머지 자기 부하한테 좀 죽임을 당하고 그에 이어서 이제 그 부하로서 등장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면서 센코쿠 시대 혼란을 마감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사료 보시면은 포르투갈이 나오죠. 그러면서 총과 관련된 조총, 불을 내뿜는 신기한 막대기, 요게 바로 이 조총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총을 얻어서 점점 힘을 키워나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을 통일하고 막강하게 이제 통일을 한 상태였으니 어떤 정책을 내세웠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로는 이제 전국적인 토지 조사를 시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의 다이묘들이 각각의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 땅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사를 하면서 세금을 걷는 기초를 마련을 했다라는 거를 볼 수 있겠고요. 도량형을 통일합니다. 우리 진시황, 중국에서 진시황이 도량형을 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었는데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 요 사람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량형을 통일을 하고요. 아예 무사와 농민 간의 신분을 구분을 하고요. 농민의 무기를 회수하면서 아예 신분 이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군인과 농민들의 분리. 그래서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서 세금을 내고 무사들은 열심히 싸우는 그런 사회 질서를 크게 확립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요. 그 동아시아의 시대상을 본 건데요. 즉 전쟁 전의 상황입니다. 전쟁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그 명나라 봤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 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본 봤었습니다. 기억나요? 네, 그렇죠.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북로 남
외가 있었습니다. 몽골과 일본의 그 괴롭힘이 있었고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인물, 그렇죠. 장거정이 개혁을 하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지만 장거정이 죽고 나서 환관의 횡포, 환관이 득세하는 상황이 벌쳐지면서 명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 펼쳐지더라. 조선 같은 경우에는 약 200년 정도 평화가 지속이 됩니다. 200년 건국하고 200년 동안 아무런 큰 전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림 세력이 등장을 해서 사림은 붕당을 펼쳐지게 되고요. 200년 동안 평화가 일어나더니 국방력이 많이 약해지더라. 대표적인 게 바로 방군, 수포제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센고쿠 시대. 센고쿠 시대가 있었고, 이거를 확실하게 통일한 인물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그러면서 이제 펼쳐지는 건 바로 일본이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있을 전쟁, 도발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임진왜란이 되겠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자연스럽게 무엇을 배우겠어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오늘의 수업입니다.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전쟁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